안녕하세요. 솔트룩스 AI 랩스 소속 선하윤입니다. 이번 솔트룩스 AI 기술 미덕에서 메타휴먼을 위한 소규모 데이터 기반 실감형 음성 합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솔트룩스 음성 합성 연구 파트에서 그동안 여러 화자의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또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텍스트 투 스피치, 흔히 TTS라고 불리는 음성 합성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보이스 인터페이스로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TTS 시스템은 주로 다음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문자 분석, 텍스트 어널리시스 모듈입니다. 문자 분석 모듈은 주로 TTS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문자를 분석하여 언어적 특징을 추출하는 데 쓰입니다. 언어적 특징은 자소 기반의 입력을 음소로 바꾸거나 음소에 따른 기본 운율 등을 언어적 특징으로 추출합니다. 두 번째로 음향 모델은 앞선 언어적 특징을 기반으로 음향적 특징이라고 불리는 소리의 기본 주파수, 피치, 그리고 음색 등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음향 특징은 마지막으로 보코더를 거쳐서 저희가 흔히 듣는 소리로 변환되어 TTS 시스템의 결과물로 출력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엔드-투-엔드 TTS가 되기까지의 TTS 발전 흐름입니다. 전통적인 TTS 시스템에서는 통계적 방법에 기반해 앞서 보여드린 문자 분석, 문양 모델, 그리고 보코더의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성 하에서 문자 분석기 없이 음소만을 추출하여 음향 모델에 활용하거나 또는 음향 모델 없이 언어적 특징에서 바로 보코더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현재 제일 주류인 것은 메일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하는 음향 모델과 보코더만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이를 엔드-투-엔드 TTS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2021년 발표된 비치를 시작으로 하나의 딥러닝 모델만을 사용하는 엔드-투-엔드 방식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발표에서는 메일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TTS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TTS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개의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학습 속도를 계산하는 Fast TTS, 적은 데이터에 대한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Low Resource TTS, 그리고 오류 없이 튼튼한 품질을 낼 수 있는 Robust TTS와 다양한 스타일의 발화를 만들 수 있는 Expressive TTS, 그리고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Adaptive TTS 분야입니다. 이 중 저희 솔트룩스의 음성 합성 파트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성을 기본으로 빠르고 오류 없는 TTS, 그리고 소량의 데이터로도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TTS, 이 2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강건한 TTS 서비스는 왜 필요할까요? 최근 타사의 AI 콜센터 광고를 통해서 인공지능 콜센터에 대해서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AI 콜센터에서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고객 응대 환경에서는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간 응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제한되지 않은 다양한 환경을 기반으로 TTS를 활용하는 채팅 등의 적용처가 많아져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량 발화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강건한 TTS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TTS 시스템은 RNN, LSTM 기반의 자기 회귀 기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모델은 타코트론인데요. 타코트론 2를 베이스로 한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많은 시계열 기반 모델이 그러하듯이 순차 연산으로 인해서 학습 및 추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TTS가
문자와 바라 사이의 정렬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류가 한 번 발생하면 이 오류가 뒤쪽의 발화에도 영향을 미쳐서 TTS가 말을 버벅이거나 옹알거리는 등의 현상이 잦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주로 비자기 회귀 모델 기반 방식의 TTS 출현으로 현재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비자기 회귀 모델은 병렬 연산이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순차 연산이 필요 없이 문자와 바라 사이의 정렬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의 대표 주제는 순방향 트랜스포머 블록을 사용하는 패스트 스피치 계열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플로우 방식, 그리고 최근 비전 분야에서 핫한 디퓨전 기반 방식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패스트 스피치 2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9년 발표했던 모델을 개선해서 2020년에 나온 모델입니다. 기존의 자기 회귀 방식 TTS에서는 문자와 바라 사이의 정렬을 학습 과정에서 추출하여 사용했는데 패스트 스피치에서는 이 정렬의 정답 세트를 만들어서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발화 정렬의 안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 외에 음소의 발화 길이, 그리고 소리의 피치, 선명도 등을 학습의 보조 정보로 활용하여 컨트롤러비티에 대한 활용도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최근에는 많은 연구가 패스트 스피치 2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댑티브 TTS, 즉 화자 적응형 TTS란 무엇일까요? 배우 유인나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이나 박은빈 배우가 읽어주는 방송 화면 해설 등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댑티브 TTS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셀러브리티 보이스는 이처럼 유명인의 목소리를 TTS화하여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외에 일반인도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TTS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커스텀 보이스 또는 보이스 클로닝 서비스도 어댑티브 TTS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TTS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적은 데이터로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의 TTS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짧게는 한두 시간 또는 길게는 열 몇 시간씩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휴대폰 녹음보다 녹음실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장소에서 많은 시간 녹음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댑티브 TTS에서는 적은 데이터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화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스피커 임베딩을 활용하여 여러 명의 목소리 데이터를 조금씩 활용하는 방법과 또 적은 데이터의 학습에 알맞게 모델의 파라미터 자체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학습된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적은 데이터를 학습에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적은 데이터에서 화자의 특성만을 추출하여 추가 학습 없이 최적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댑티브 TTS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에이다 스피치입니다. 패스트 스피치 2의 순방향 트랜스포머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화의 음향적 특징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화면의 어쿠스틱 컨디션 모델링이 이 음향적 특징을 학습하기 위한 모델인데요. 이는 다시 화자별, 단어별, 음소별 특징을 학습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에이다 스피치는 발표 1년 만에 2, 3, 4 등의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개선된 모델이 연이어서 나올 만큼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제부터는 솔트룩스의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저희 서비스의 시스템 파이프라인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트룩스의 음성 합성 기술은 현재 플루닛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플루닛의 인공지능 상담 직원 플루닛 워크센터, 그리고 여러 셀럽을 활용하여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플루닛 스튜디오,
또 출시 예정으로 가상인간 리셉션 기능을 제공하는 메타휴먼 등이 그것입니다. 이외에 기본 모델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학습에 활용하여 쉽게 음성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보이스 스튜디오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음성입니다. AI 음성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딱딱하고 기계 같은 음성이 아닌 실제 사람 같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여러 명의 메타휴먼 페르소나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직접 영상을 제공하는 플루니 스튜디오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입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TTS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습에 사용될 상당 분량의 데이터를 직접 제작하는 절차를 포함해서 이를 정제하여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음향 모델, 보코더에 각각 학습시켜 기본 모델로 사용하는 베이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베이스 모델은 TTS 서비스의 성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희는 베이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문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한 명의 화자당 최소 30분에서 평균 1시간가량의 녹음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녹음은 저희가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로 진행됐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600여 개의 음절을 포함, 그리고 뉴스, 일상대화, 다양한 어미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오디오 데이터는 샘플 레이트, 채널 수, 그리고 비트 레이트 등의 규격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며 또 발화가 문자와 오디오 사이의 발화가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수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또 텍스트에 대해서는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 세트로 내용을 변경하고 음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선 과정을 거쳐서 정제된 데이터는 음향 모델과 보코더의 학습에 사용됩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실시간 합성이 가능하고 강건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는 비자기 회귀 기반 방식의 모델, 그 중에서도 패스트 피치 모델을 베이스로 한 음성 합성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쿠스틱 모델을 학습시킨 이후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보코더를 활용하여 오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피커 인코더는 오디오를 입력으로 받아 화자의 음성 정보를 담은 화자 특징 벡터를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이를 학습 과정에 추가하면 학습을 마친 이후에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할 때에도 화자의 특징만을 추출하여 음성 합성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추론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텍스트 전처리를 거치고 음향 모델과 보코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오디오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솔트룩스 TTS는 이전에 자기회귀 기반의 모델을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비자기회귀 기반 방식의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방식 기반 TTS 예시입니다. 60다 돼서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 다음으로 현재 버전 기반의 TTS 예시입니다. A 젊을 때 망해보고 그러는 거지 뭐. 60 다 돼서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 네. 앞에 부분이 살짝 잘렸었는데요. 들으신 바와 같이 A 하는 부분이나 중간에 쉬어가는 부분들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젊을 때 망해보고 그러는 거지 뭐. 그리고 다음은 적응형 TTS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목소리 샘플입니다. 네, 솔트룩스에서는 다음에 두 분과 협업하여 소량의 데이터를 확보해 적응형 오디오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선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입니다.
들으시는 바처럼 꽤 실감나고 실제와 흡사한 음성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이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 스튜디오에서는 기술을 잘 모르더라도 음성 서비스를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솔트룩스의 자체 솔루션입니다. 솔트룩스 내부의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 기본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맞춰 커스텀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부터 서비스 관리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이 보이스 스튜디오의 TTS 기능을 활용하시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TTS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스 스튜디오 솔루션을 이용해서 솔트룩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솔트룩스 AI 랩스에서는 차후 소규모 데이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음성 향상, 음성 변환들을 데이터 증대에 활용한 방안, 그리고 플루니 스튜디오나 딥 시그널의 다국어 서비스화에 맞추기 위한 다국어 TTS 분야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더 풍부한 음성 합성을 위한 감정 발화, 그리고 또 발화 조절이 가능한 SSML 태그 등의 기능을 추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일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